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문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적 이해라는 세부 정보 파악하기 첫 번째 유형은요, A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든지 A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뭐뭐로 드러난 핵심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실적이라서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 되면 문제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유형은요, 화제를 여러 가지를 정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도 TMI적으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 특성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거나 원리나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관점이나 개념을 나열, 비교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요, 여러 이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중심 화제, 여러 화제가 중심 화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이 전개되는 과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글의 전개 양식도 확인해야 된다. 왜? 때로는 순서가 제시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화제나 세부 정보들 간의 관계, 글의 화제와 세부 정보, 선지와 지문 간의 이제 대응을 해보면서 풀어야 되는 거,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 정보들 사이에서 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아서 글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독해했는지, 흘린 거는 없는지, 이 정도를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해당 유형의 진실에서 다룰 내용은요, 다른 문제들도 이 유형이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배울 다른 유형에서도 이게 부가적으로 속에 들어있어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즉, 이 유형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 주로 지문 다음 첫 문제로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즉, 어렵지는 않으나 지문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말한 이 문두들의 문제들이 틀릴 때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뒷문제들 있죠. 다른 유형의 문제들. 그것들을 맞췄다 해도 그건 찍어서 맞은 거지 여러분이 제대로 독해해서 맞춘 게 아닙니다. 정말 독설인데요. 그렇게 할 거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뒷문제를 맞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만큼 독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얘가 가장 독해의 기본 문제니까요. 이 기본 문제가 안 되는데 뒷문제 맞춰서 뭐 할 겁니까? 뒷문제 맞췄다고 점수 땄다고 좋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제대로 못 풀면 수능 가서 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유형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다 보니까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사실적으로 이해.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일치 문제, 추론 문제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세부 정보라는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서는 정보의 양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막 TMI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독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그 글을 뽑아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나 문맥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부 정보 파악하는 거는 정말 지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 독해 배웠었잖아요. 우리 구조 배웠었죠. 중요하다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나 또는 문맥, 문단 이런 것들, 문맥에 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개 나오면 그 정보들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뤄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적 이해 문제풀이법. 지금까지는 문제풀이법이 아니라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사실적 이해에 대한 설명.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 진짜 본격적인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가리키는 대상 이런 것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찾아야죠. 그죠?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들이 지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키마적으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요.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선지와 지문 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선지가 세부적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 선택지를 활용하셔서 이 선택지를 토대로 대상의 어떤 점, 그러니까 뭐 정의 방식이 활용되었는지, 뭐 방법이 제시됐는지, 뭔가에 대한 기준인 건지, 특징인 건지, 순서인 건지, 인과인 건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점이 진술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게 지문 내용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만약에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기억과 니은 만약에 두 개가 제시돼요. 그러면 이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교 대조라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찾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요소가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표시를 하나 읽거나 그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독해 지도 기억나시죠? 그거를 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지문과 선택지 간의 1대1 대응이 가장 이 유형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적 이해는요. 지문의 구체적인 거야? 포괄적인 걸 묻는 거야? 구체적인 걸 묻는 거라 그랬죠. 자, 일단 지문에서 구체적이게 파악해야 돼요. 그죠? 지문 내에 구체적인 거를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정보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읽긴 읽었어야 돼요. 그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기준으로 세부 정보가 지문이 많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핵심어, 핵심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핵심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문의 전반적인 걸 묻는 케이스가 물론 핵심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를 돕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는 특정 정보, 세부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야.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했냐? 넓게 봤을 때 이해했냐라는 거 묻는 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다고 이 부분 정말 강조했던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묻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넓게 볼래? 쉬운 부분 좁게 볼래? 이 유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지와 지문 간의 진술이 일치한지를 확인할 때 핵심어가 있으면 그 지문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 지문이 그 단어를 기준으로 전개해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용을 찾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은 사실적 이해 세부 정보 파악하기에 대한 특급 비책. 더 들어간 거예요. 팁보다 더 들어간 걸로써. 이거는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글 전체 중에 결론부에 특히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 약간 있을 수도 있고 내용 파악에는 도움이 되는 서론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 문제는요. 주로 내가 말했다시피 지문 끝에서 다음 문제, 첫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을 기준으로 그 사실적 이해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계속 말했지.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구조랑 함께 배웠던 목적 아시죠? 그래서 필자가 원하는 그 필자의 의도와 목적을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 개 나눠서 보여줬는데 그거 들어가면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유형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문제 풀이고 1등급인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의미한 학습 이어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 감,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나도 절대 못하는, 솔직히 나 국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감독해하고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독해하는 거 분명히 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네, 내 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선지랑 지문을 비교할 때 그 선지에서 분명히 정답, 오답 가려낼 때 오답 선지의 경우 틀린 단어, 틀린 어구가 있어서 그게 오답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지문하고 비교했을 때 틀린 내용은 X를 쳐가면서 그 지문이, 선지가 지문하고 비교했을 때 답이 될 수 없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핵심어 보라고 한 거랑 이어지는 건데, 자, 우리는요, 핵심어와 비교했을 때 그 핵심어는 어떻게 보면 중심 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심 논제와 관련된 것만 보고 싶어서 선택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어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논제와 관련된 것만 봐도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수 있어요. 왜냐?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반적인 이해는 너무 넓게 보니까, 그리고 특정 정보에 보는 건 너무 좁은 쉬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중심 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이나 중심 논제를 벗어나진 않지만 뭐 뒤에서 배울 거, 외부 보기를 제시해 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뒤에서 정보를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힌트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중심 논제 안에서만 찾아라 라고 지금 내가 단언하는 거는, 관련된 것만 보라는 거는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아시겠죠? 좋습니다.